자, 이게 한꺼번에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한꺼번에.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 여기 있는 숫자가. 그러면 여기 보면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귀가 이렇게 있고 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살, 2살, 3살, 뭐 4살, 5살, 6살, 7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자 여우예요. 요게 남자는 이렇게 되고 여자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 정도의 기본만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남자 여우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나이 때는 내가 왜 대충 설렁설렁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선 귀에 대한 게 그냥 1살부터 7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8살부터 14살까지다. 그래서 귀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귀를 딱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날 당시 또는 임신했을 당시에 엄마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상을 보는 거예요. 귀가 조상의 기운, 선천운을 보는 게 조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 선생님 귀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라. 내 임신했을 때.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이게 완전히 쪼그러져. 완전 쪼그러져요. 그래서 그런데 귀가 너무너무 이렇게, 자, 이게 윤이고 이게 곽입니다. 자, 이게 이게 곽이에요. 이 윤곽이 되는데 이거 한번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윤곽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윤이 이렇게 돼 있고 곽이 안쪽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 당시에 엄마가 내를 임신했을 당시 엄마가 굉장히 편안했다는 거죠. 엄마가 편안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분명히 아버지가 잘해줬을 거란 말이야. 시어머니도 스트레스를 안 줬을 거란 말이죠. 또한 자, 우리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그죠?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일부 특정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았어. 그렇다라는 건 그 당시에 경제적, 그때가 보릿고개가 마지막에 있을 당시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또래들을 딱 봤는데 귀가 너무 이렇게 그것도 동그랗게 돼 있고 안에도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뒤집어져 있어요. 안 뒤집어져 있고 귀가 착 붙어 있어. 나중에 김 대표 귀를 봐요. 김 대표가 귀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 만약에 그런 귀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았구나. 자기가 그 친구 태어나갖고 초등학교 갈 때 차 타고 다녔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마가 낮잖아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게 이마예요. 이마는 여기 15살부터 30살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요 중간 정도에서 얘가 이마가 짧아. 여기 보면 일월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일각월각이에요. 일각월각. 이게 부모를 보는 자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부도가 폭삭 망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넘어지셔가지고 중풍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몇 년 전에 가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마를 보면. 그러면 애 태어났는데 얼굴 봐도 부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사실 추정해서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후에 이마가 짧아졌는 게 아니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놈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지.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내 보면 이마가 틀려. 예. 브랜드는 좁고 나는 좀 넓고. 예. 그러면 정신세계에 관한 것도 있고 또 부모한테 내가 좀 더 넓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라. 똑같은 부모의 형제지가 자매지가라도 이마가 좁으면 구박되겠다 이거야. 근데 나는 이마가 이만큼 넓어. 그렇다는 건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거야. 자, 봐요. 이마라는 거는 부모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은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마가 넓어야 이제 뭐 이게 이마 넓어도 어떻게 넓고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마가 넓어야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시험 쳐도 담은 운전면허를 시험 쳐도 좀 수월게 돼요. 이마 짧은 놈은 운전면허도 잘 안 돼. 힘들어. 되긴 되지만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 못해요. 왜? 여기서 위에 잘 안 받쳐주거든 위에서. 그러니까 나도 또 섬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마가 짧은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는데도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보면 그 나이대에 따라서 어떻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마를 이제 얼굴을 딱 봤을 때 나이를 어떻게 보냐면 자 이제 여기가 머리카락이 난 부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그 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인중 있고 뭐 턱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입이 뭐 이 정도 있겠지. 자 입이 이렇게 있으면 자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나이대를 볼 때 여기서부터 눈썹 위까지입니다. 눈썹이 맨 뒤에 그림 사진 줬는데 사진 한번 봐봐요. 사진. 자 요 사진 보면 요 사진 보면 요건 내가 인터넷에서 그냥 뽑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냥 뽑은 건데 거기 보면 거의 눈썹 밑에까지 돼 있잖아. 이게 상정이라고. 이런 그림들이 인터넷이나 책에 나와 있는데 잘못된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뽑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눈썹 위까지입니다. 눈썹이 요까지가 상정이라고 해요. 상정.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코끝까지가 중정. 그 다음 밑에가 하정이에요. 하정. 그럼 나이대가 아까 귀에서 다 포함해서 요 나이 여기가 15살이에요. 15살. 요 머리카락 있는 부분이 15살이에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봐요. 이 그림. 자 이 그림. 그 그림을 보면 머리카락 여기가 이제 발제라 그러죠. 발제. 자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를 발제라 그래요. 여기가 15살. 그 다음에 그 밑에가 16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2, 25 이렇게. 여기가 2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부위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게 눈하고 눈썹 있고 눈하고 눈 사이 요게 41살이에요. 그 다음에 콧대가 44, 45. 그 다음에 코끝 요게 48이야. 인중이 51. 그 다음에 여기가 입이 60.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장이 61, 지각이 71.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게 숫자를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인데 왜 이렇게 많아? 얘 빼고 15 빼고 15 빼고 16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3부위라는 거예요. 13부위. 예? 그래서 이 상학책에 보면 13부위 총도가 해서 항상 13부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듣는 거니까 그냥 쑥 듣고 넘어가요. 이거 막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데 이거 몇 번 더 내가 요 부위에 대한 거는 당분간 수업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꼭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이거 공부 3년 했는 사람도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내가 한 3개월이면 다 외우게 만들지.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 뭐 들으면 외워지는 겁니다. 자, 우선 기억할 거는 자, 요거는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귀가 14살까지다. 그 다음에 눈썹까지가 15살부터 30살까지예요. 눈썹이 여기가 눈썹이 31살이야. 요가 32이고. 그러니까 눈썹부터 31살부터 코끝 여기가 봐요. 48, 49, 50이에요. 여기가 50이 아니고 코끝이 여기 돼 있잖아요. 48, 49, 50. 그러니까 남자 여우니까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48, 49, 50 여자들은. 어쨌든 코끝까지가 50이에요. 50 여기까지가. 그러면 요 인중 요 밑에 여기서 51세부터 이제 끝까지지. 끝까지. 근데 사실 71세가 아니라 여기 그래서 하여간
요 부위 51살부터 여기까지는 70 안한데 여기서부터 그냥 또 돌아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예, 70 하나, 뭐 70둘, 70셋, 요 75살까지 하면 76살부터 이렇게 또 쫙 돌아갑니다. 이렇게 100살까지. 100살 끝나면 다시 한 살부터.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70대다. 70대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든 그죠?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뾰족한 사람은 말년이 외롭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말년은 재물이고 자녀이고 내 말년이에요. 턱 자체가.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뾰족하면 자식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또 마지막에 재물도 없어. 그 다음에 자신의 말년도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턱이라는 거는 항상 둥글하게 생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지금 강호동 얼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겨요. 모든 얼굴. 지금 여기 내 박찬호도 얼굴 보면 박찬호의 얼굴이 굉장히 좋은 얼굴입니다. 이 상악으로 봤을 때 둥글둥글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오악을 얘기해 주시면 광대뼈도 적당하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부부 사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턱이 이렇게 앞으로 싹 나와 있어가지고 부부 사이도 좋고 딱 봐도 힘있게 생겼잖아요. 정력도 좋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예? 정력은 뭘 보냐? 광대뼈를 봅니다, 광대뼈. 광대뼈도 보고요. 지금 눈 밑에 있죠? 여기가 이제 와잠이라는 건데, 요게 스태미너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때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힘이 좋으니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에너지. 돈을 버는 에너지. 그러니까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부부 생활에서 섹스에 대해서도 에너지가 굉장히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그게 기본이 이제 정인데, 정은 정이 없으면 오래 못 삽니다. 간 기능도 떨어지고 위 기능, 우리 인체에서 모든 게 그 신장의 기능인 정을 갖다 써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16세부터 이마에서 쭉 있는데 요거 부위에 대한 이름을 한 번만 들어보고 또 갈게요. 자, 거기다 이제 내가 여기다 적어놨죠, 그죠? 16세 부위 여기가 천중이라는 데요. 천중. 자, 여기가 하늘이 이마기 때문에 하늘의 중간이다. 이런 천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세는 마당이에요. 마당. 천정. 이 정자는 뜰정자입니다. 뜰정. 뜰정자인데 뜰은 옛날에 관가에서 뒤에다가 이 뜰을 놔두죠. 그럼 그 뜰에서 불러가지고 조지는 거야. 네 죄를 알렸다. 이래서 이거는 뜰정이기 때문에 뜰정 이렇게 일단 보고요. 22세가 사공이라는 겁니다. 사공. 그러면 이게 맡을 사자거든요. 맡을 사. 무언가를 맡아서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공무하고 관계된 글자예요. 그 다음에 25세, 정확하게 얘기하면 25세가 거의 이마의 중간 부위 정도 됩니다. 이게 거의 16세 붙어 있고, 이게 나중에 또 자세히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중정이라는 자리예요. 중정. 그래서 중정이라는 자리가 이 이마의 눈썹하고 여기하고 중간 정도 보면 돼요. 중정이라는 자리가. 중정. 근데 중정보다 약간 밑에죠. 중정보다는. 이 중정이 잘생기면 일찍이 출세합니다. 나중에 우리 김정삼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얼굴을 보면 이마가 볼록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중정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양반이 장택삼 씨한테인가 픽업이 됐죠. 그래가지고 25살에 국회의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정 부위가 좋아야 관에 녹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 요까지. 그리고 요 인강이라는 거는 눈썹하고 눈썹 사이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전부 다 관하고 명예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천정도 뜰이고 뜰에서 뭔가 일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다 관의 기운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귀로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귀한 거는 다 출사죠. 출사. 그래서 이마가 잘생긴 놈은 출세한다. 그것도 출사를 해서 관에 녹을 먹으면서 출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마가 잘생겼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까 이제 이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마가 잘생기려고 하면 좋은 부모가 있어야 돼요. 좋은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부모는 자기가 역량이 또 뛰어난 부모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마가 좋죠. 이마가 좋으니까 나는 많이 배울, 아버지 부모가 좋으니까 많이 배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당연히 많이 배울 수가 있겠죠? 왜? 공부하고 재수하면 되고, 또 공부하면 가위시켜 줄 거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서 기능직으로 일할 확률보다는 사무직에서 일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가 넓고 잘생긴 애들은 배움의 기회가 딴 친구들보다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았기 때문에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마가 짧으면 당장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걸 해야 돼. 기능직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대충 보면 이마가 넓은 친구들은 피부색도 뽀얗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이마가 짧은 사람들은 피부색도 좀 까무잡잡해요. 흰색은 사무직에 있으라는 얘기고 깜잡잡한 사람은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물론 공대나 그러니까 토목, 건축 쪽 그다음 이런 공대 교수들은 대부분 까매요. 이 노가다하는 교수라서. 그렇지만 나머지 탁과 교수들은 대부분 교수들 자체가 굉장히 뽀얗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우리가 보는 거를 이마를 귀를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귀. 그래서 이마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세부터 50세까지 이게 31, 32, 33, 34, 그 다음에 눈이 뭐 35, 36, 37, 38, 39, 40 이렇게 눈이 35세부터 40세까지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어쨌든 여기가 눈썹하고 눈썹 사이를 이게 인당이라고 얘기해요. 인당. 이게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 옛날에 관가에서 쓰던 도장들은 요새처럼 원형 도장이 아니고 거의 사각 도장이에요. 사각 도장.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도장의 크기, 그래서 이걸 보고 도장인자를 써가지고 인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인당이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좁은 사람이 소견이 좁다 그러죠. 그리고 이 인당의 기운은 뭐냐 하면 대뇌의 기운이 앞으로 대뇌나 손의 기운이 앞으로 밀고 나와서 이 기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이게 좁다는 거는 머리가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라. 이게 어느 정도는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뇌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위의 크기는 자기 손가락 2마디 정도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2마디 정도를 따져가지고 이거보다 넓으면 넓다, 좁으면 좁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넓을수록 좋은데 무조건 넓기만 한다고 좋나? 넓으면 이게 정신세계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조용기 목사라든지 옛날에 성철 스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종교계의 거두들은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여자들은 너무 넓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허랑한 기운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가 뛰어난데 어떻게 보면 그 정신세계 하이 퀄리티하면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제 넓다는 거는 자기 실속을 잘 안 차려요. 종교인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퀄리티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 여자들 같은 경우 이게 너무 넓으면 해프다 그럽니다. 해퍼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은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혼을 잘 안 해요. 이게 여자들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적당한 게 좋아요. 왜? 이 조화와 균형이에요. 이거 조화. 그 다음에 균형. 네. 상이라는 거는 상뿐만 아니고 뭐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업양오행학이라는 거는 조화와 균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게 좋아요. 근데 적당한 기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인당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오늘은 전체적인 걸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기억되는 건 기억되고 이게 명궁이라고 얘기합니다. 명궁. 이게 목숨 명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명궁이라는 말은 이게 운명의 척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럼 저 사람이 좋은 운명을 갖고 있는지 또 현재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명궁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여기는 중요하니까 맑고 깨끗해야 돼요.
쟤처럼 이거 마마 자국이 막 있고 이러면 꽝이야. 예? 여기가 28살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28살. 예. 28살에 내가 크게 28살이 IMF가 들어온 시기에 제 나이 때 28살에 IMF가 왔거든요. 크게 묻어나갖고 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상은 모르고 이제 음양오행 책 좀 보던 이런 시대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이렇게 왜 망하는지도. 지금 같으면 이제 그럴 때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주의를 그 당시의 나이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주의를 해야 되면 그 당시 나이에는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1세는 뭐냐면 눈하고 눈 사이. 예, 눈하고 눈 사이니까 여기를 가지고 이제 산근이라고 합니다. 산근. 눈하고 눈 사이 부위. 그러니까 산근이라는 거는, 자, 산근이라는 거는 뭐 한자로는 이제 산근인데 산의 뿌리인데, 자, 산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이 코가 산이에요. 그러면 산의 뿌리, 그러니까 이 산근은 여기가 튼튼하고 좋아야 산 자체가 유지가 잘 됩니다. 여기가 부실하면 이게 자꾸 이게 써내려와 가지고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근의 부위가 41살입니다. 그러니까 41살만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따지면 41, 42, 43이에요. 그러니까 상근이 41살부터 43살이 총체적으로 다 상근을 얘기하는 건데, 상근이 낮은 사람들은 41살부터 43살 사이에 크게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 힘들 그러니까, 때 콧대를 딱 세우면 되네. 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봐요. 이 얼굴이라는 거는, 자, 항상 제가, 그거는, 왜냐면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100% 받는 질문이에요. 100% 받는 질문. 얼굴이라는 게는 뭐냐 하면, 이 기운 자체가 밖에서 생성된 기운이 아니라, 오장육부의 기운이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장육부. 우리 장부의 기운이에요. 여기가, 예, 폐고 위장입니다. 위장. 그래서 여가 낮은 사람이 소화계통이 안 좋아요. 맞네. 네, 그러니까 코 전체가 폐장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데, 요 자체는 여기만 봤을 때는 위장의 기운이에요. 네, 그리고 쭉 오니까 이 코가 폐고, 요 밑에는 또 이제 신장 자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위들은 뭐 나중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모든 분들한테 지금 받는 그런 질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이니까 좀 세우면 되죠. 그런데 자 봐요. 우리가 이게 오장육부의 기운이 여기서 밖으로 발현되는 건데, 이걸 고친다고 해서 오장육부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장기관이.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어떻게 바꾸냐 하면, 그거는 마음으로 심신수련을 하고 자기가 청정한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삶처럼 돌아가서 살고, 그렇게 하면 이게 좋아지겠죠. 그러면 밖으로 상근도 좋아집니다. 눈썹도 안 자라는 것 같죠? 눈썹도 자랍니다. 40대 이후에 눈썹이 자라면 최고라 그러는데, 전 40대 이후에 눈썹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건 다 오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자랍니다. 예. 네, 눈썹은 자라야 돼요. 그럼 눈썹을 자라게 하는 방법도 또 있어. 다 있어,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을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걸 좋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맞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많이 바꿀 수는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 사람 만나 정도까지도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 상근이라는 거는 코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코라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41, 2, 3세에 힘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코라는 거는 이 상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코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가. 그리고 여기 낮은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다소 적은 면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가 코는 재물이에요. 재물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좁거나 너무 가늘면 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적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가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근이라는 요 자리가 지뢰궁이라는 자리예요. 지뢰. 다시 말하면 질병을 보는 자리입니다. 질병을. 그래서 여기가 많이 낮은 사람은 질병이 늘 좀 따라다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튼튼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질병을 안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한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 골골 백세야. 뭐 100세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 죽는 사람도 있지만 맨날 아프대.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연령대를 언니들 뭐 친구들 동생들이 보면 여기에 줄이 쫙쫙 갖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그런 사람들은 딱 두 가지야. 현재 재물 때문에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몸이 많이 아프든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만약 코색이 좀 푸른색이 나타났다. 그럼 빨리 병원 가보라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은요. 자, 여기가 상근이라는 자리고 요거 두 개가 뭐냐 하면 요게 연상이라는 자리고 그 밑에가 수상이라는 자리예요. 연상하고 수상은 둘 다 수명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수상이 목숨 숫자잖아요. 그래서 요 콧대, 코의 크기, 사이즈를 보고 수명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모두 수를 주관합니다. 예, 여기 수명을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또한 이게 내 자신을 보는 자리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31세부터 50세까지가 사람이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내 삶의 성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자, 어쨌든 요런 거. 그 다음에 준두가 코끝을 얘기합니다. 준두. 예. 요게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재물의 기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끝을 보면 이 사람이 심성이 좋은 사람인지, 심성이 날카로운 사람인지. 우리 선생님은 저는 코 여기 부위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성이 좋은 거야, 요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딱 봤을 때 만만해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딱 봤을 때 그게 느낌상 뭘 보고 그걸 느끼냐 하면 실제로는 여기를 보고, 여기가 미름꼴이라, 눈썹이 자라는 이 여기에 지금 뼈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옆에서 봐도 좀 튀어나왔잖아요. 네. 예, 이게 눈썹 밑자를 써서 미름꼴이라는 거예요. 예, 이 미름꼴을 보면 이제 눈썹 뼈죠. 쉽게 말해서 눈썹 뼈가 왜 생기냐 하면 자기가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인상 쓰면서 이래 하니까 여기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점 근육이 생기는데 이게 생기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왔다는 건 좋은데 외골수적 성향도 있습니다. 외골수적 성향도. 제가 여자한테도 여기가 예. 아버지 닮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뼈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남녀를 가릴 게 없어요. 외골수적 성향이 강한데 여자분이 있으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외골수적 성향은. 근데 이 외골수적 성향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같은 있던 직업군을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 뭐 장인들 있잖아요. 무슨 장인들. 이거 하나 성부 보면 끝까지 성부 봐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게 좀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처음에 젊을 때는 살아가는데 애로점이 좀 있어요. 특히 30대 한 초반까지, 중반까지라도. 왜? 외골수니까 이게 뭔가 언밸런스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나 홀로 마이웨이 하다가 좌초하고 이제 떨어지고 난리 나는 거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직업군에, 그러니까 그 미골 자체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가지고 어떤 직업군에 있느냐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1세에서 50세. 그 다음에 인중이라는 자리. 요걸 넘어가면 인중이라는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인중. 제 같은 경우에도 인중이 별로 없잖아요. 멀리서 딱 봐도 인중이 좀 약하잖아요. 인중 자체가. 인중은 뭐냐 하면 강이에요. 강의 하구입니다. 하구. 강의 하구는 강물이 쭉 오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넓어지잖아요. 인중은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인중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식이 비명행사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끝이 엄마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위가 넓고 아래가, 정상적인 거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중이라는 걸 보는 걸 뭐냐 하면 자식을 우리가 볼 때 인중을 보고요. 재물을 볼 때도 인중을 봅니다. 왜? 입은 수성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입이 수성. 입이 수성인데 입이 수성은 우리가 배를 얘기합니다. 배. 자, 그러면 모든 재물이 이 사독이라고 해서 이 지금 보면
눈, 코, 입은 이 안쪽으로 구를 통해서 다 통과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구를 통해서 재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인중을 통해서 입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인중이 이렇게 돼 있으면 넘칠 거 아닙니까? 그죠? 와도 재물이. 이렇게 해야 다 해가지고 여 밑에 입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중이 잘생긴 사람은 제복이 좋은 거예요. 네. 인중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굉장히 해롭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고 또 근데 인중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중이 평평해. 그냥 봤을 때 이게 평평해 보여요. 예. 사실 정 선생님도 뭐 인중이 그렇게 발달된 편은 아니에요. 인중이 길기는 해요. 예, 인중이 길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중이 평평한 데다가 여기 이제 눈 밑에가 와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들어갔거나 평평하면 그 사람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를 못 둬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신장의 기운을 보는 자리고 여기가 자녀를 보는 자리인데 신장 기운이 떨어지고 자녀 기운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혹시나 자녀가 있으면 그런 케이스가 자녀를 데리고 살면 안 되고 멀리 보내야 돼요. 떠나 있잖아. 예. 지가 떠나도 그러니까 떠나 있어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서로 좋은 거예요. 왜? 자녀가 떠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떠나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 아픈 일을 당하면 나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면 아 자녀가 전부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도 떠나는 경우는 이 기능이 어느 정도는 좋은 경우고 이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한데 여기까지 평평하면 자녀 자체를 아예 생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신랑하고 각시하고 있으면 일단은 각시 쪽에서 그런 기운들을 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중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중이 이렇게 넓은 게 좋아요. 넓다는 거는 코끝, 준두하고 수성인 입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길면 길수록 여유롭습니다. 예. 여기 짧으면 성격이 급해. 예? 근데 이제 많이 웃으면 실제로 짧아지긴 해요. 근데 이게 짧으면 일단 성격이 급합니다. 첫 번째로. 예. 성격이 급하니까 다혈질적인 성향도 나오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옆에서 봤을 때 인중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게 너무 튀어나왔다는 거는 입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지. 네. 입이 튀어나오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튀어나온 게 좋고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거의 51세에 큰 리스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때 기업하는 사람은 부속됩니다. 부속. 우리가 뭐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 아니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 시기에는 재물적인 부분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재물이 아니면 자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도톰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면 50까지 조금 힘들다 이 말이야. 50까지. 원래 50만 합니까? 네. 그러면 작년까지보다 그러면 49, 50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왜 힘들었냐? 콧구멍이 보이니까. 콧구멍이 49, 50이잖아요. 근데 원래 지금 인중으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가거든요. 근데 원래도 왜? 원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낫지만 원래도 시원하지 않아. 왜? 인중이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 옆에 부위들은 도톰하게 잘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좀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체가. 예. 그래서 그 인중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보냐? 남자도 똑같이 보는데 남자들은 우선 딱 봤을 때 수염 자국을 먼저 보라. 수염 자국. 자 이게 넓으냐 보고 두툼하냐 보고 세 번째 수염 자국을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자 지금부터 남자도 만나야 되잖아.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이거는 이것만 딱 봐도 돼. 딴 거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자,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지금 30대는 못 만나잖아요. 예? 최소한 40대 후반부터 해서 50대, 뭐 60일 수도 있고, 딱 봤을 때 그 남자가 50대다. 4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나 50대는 여기에
일단은 수염 자국을 봐요. 제가 수염 자국 좀 있나요? 있네. 맞나요? 예. 네. 수염 자국 있고 그다음 턱 쪽에 수염 자국을 보는 거예요. 예. 수염 저는 그렇게 완전 많은 건 아니지만 좀 많은 편입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은 놈도 안 좋아. 빽빽하면. 빽빽하면 뭐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많아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50대 먹을 게 많구나. 수염 자국을 보면 먹을 게 많은 겁니다. 자, 턱에도 수염 자국이 많다. 아, 나이가 들어도 먹을 게 많네, 저 양반은. 또 하나, 턱의 수염 자국은 잘 봐야 되는데, 배우자가 내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까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렵고, 딴 거 보지 말고, 자, 여기에 인중 부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50대입니다, 50대. 51살부터 59살까지니까, 이쪽에 쭉 봐, 아, 수염 자국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턱에 수염 자국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만 보고, 근데 만약에 자가 수염 자국이 없어. 나 사람 좋은데, 수염이 꼭 뭐 얌생이 수염처럼 몇 개 나 있고, 그런 사람은요, 우조화도 일단은 아웃. 그런 사람은 그냥 내가 친구를 한 번씩 만나는 거 말고는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50 이후에는 없다는 겁니다. 백수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내가 먹여 살려야 돼. 내가 그 돈을 잘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이라고는 쫑 해야 돼요. 남녀 관계에서는. 알겠죠? 돈이 다는 아닌데. 아,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럼 내가 남자로 봤을 때 턱이 제가 살짝 나왔나요? 들어갔나요? 나왔어요. 살짝 나왔죠? 턱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게 이마입니다. 이마. 이렇게 이마가 있고 이 턱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좀 좁아가지고 그림을. 자, 이마는 어느 정도 그림 이해되죠? 네. 그림 잘 못 그려도. 자, 이게 이마입니다. 이마. 이마는 하늘이고 턱은 땅이에요. 이게 부고 이게 처예요. 이게 부처. 이게 남편이고 이게 여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남자 여자를 꼭 따지기 전에 이걸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턱이 이렇게 살짝 나와 있어요. 살짝 나와 있으면 애정 관계가 좋아요. 애정 관계가. 그래서 자기 걸 잘 챙깁니다. 내 마누라도 잘 챙기고 내 자식도 잘 챙기고 내 환경도 잘 챙기고 내 애인도 잘 챙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사람 있잖아. 이렇게 생긴 사람 많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연애할 때 정 놈이 없노. 그렇잖아요. 자기가 필요하면 예,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애정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남녀 관계로서의 아니면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마가 밀리는 건 할 수 없어. 이마가 잘생기면 좋지만 밀리면 할 수 없어. 이거는 뭐 이미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마 볼 나이는 아니고 근데 이마도 이렇게 너무 까진 사람은 격이 떨어집니다. 살아보면 레벨이 안 맞아. 야, 이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개차반이야. 정신세계도 그렇고 뭐 책하고는 외수져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여기가 이렇게 좀 안 나오고 그래 밀려있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팍 깎이는 사람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실부모 한 사람들이지 대부분은. 그 어쨌든 그거는 자기 책임은 알지만은 이렇게 턱은 좀 밀려 있어도 여기는 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챙깁니다. 여기까지 있으면은 결국은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제 배신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신지상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래요. 내가 인생의 말년에 중요한 시기를 같이 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저는 너무 말려 고민을 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 그거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철저한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내 관리 이런 그 어떤 환경 이런 데 철저하니까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사람 남편이든 자식이든 굉장히 좁니다. 억수로 피곤했을 거야 그 사람들이. 예? 잘 생각해봐요. 이제 그런 부분 여기가 말려있으면 그런데 그래요? 그런 건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 거기가 61세짜리 여기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성장이라는 자리인데 61세 때 건강에 조심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 아직 한 10년 남았으니까. 예. 근데 요건 어차피 변함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계속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각이라는 자리입니다. 지각. 지각이라는 게 여기 집각자거든요. 집각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게 요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집각. 그러니까 집을, 가정을, 자기의 바운더리를 굉장히 챙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은 반드시 살짝 나와야 돼요. 그런다고 옛날 이순자처럼 너무 쑥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이 자체가 욕심이 욕심. 맞네. 욕심. 그래서 욕심이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나온 게 욕심이구나. 그렇죠. 그 턱이 쓸데없이 긴 사람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13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발제에서 천중, 그 다음에 천정, 사공, 중정, 요까지가 인당까지가 사실은 인당까지가 상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정. 어쨌든 자 인당까지가 상정이에요. 그 다음에 눈썹 31세부터 준두까지가 요까지가 중정. 그 다음에 이제 코끝 여기 인중부터 밑에까지가 하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로는 요게 15세부터 30세, 요거는 31세부터 50세, 그 다음에 요거는 51세 이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정은 이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보면 귀를 봅니다. 귀. 얼마나 귀하냐. 아까 얘기했죠. 전부 다 이게 이런 거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턱은 이게 부를 보는 자리입니다. 부. 네. 그래서 턱이 얼마나 잘생겼냐에 따라서 그 턱 잘생겨야 돼. 턱이 둥글둥글하게 잘생긴 사람, 어느 정도 탄력이 있고 잘생긴 사람들, 이 사람이 부자들입니다. 네. 재물이 많죠. 네. 턱이 지금 보면 턱을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앞으로 살아갈수록 운은 훨씬 좋아지는 운이에요. 근데 더 잘 만들어야 되는 게 턱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 부위가 지금 좀 약해요. 요 부위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살을 찌어야 되네. 살을 쪄야지. 살 빼니까 여기가 빠지더라고. 그렇죠. 여기 해숙해지더라고. 그런데 살을 빠졌는 것보다 내가 활동량을 줄였는 거예요. 활동량을. 뭐냐, 활동량을 어떻게 줄이냐 하면 내가 맨날 가는 데만 가고요. 다양한 좀 더 그전에는 좀 더 다양한 활동에서 내가 자꾸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혼자 해. 그렇지. 외로 여기는 바로 보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활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주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은 전체적으로 빠졌지. 살이 돈이니까 살이 빠지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만 들어도 예를 들어 전화상으로 내가 어떻게 살이 쪘는데요, 줄었는데요, 얼굴이 어땠는데 하면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그 운명의 흐름이 쭉 보이는 거지. 그 얘기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여기는 중간 자리는 수명을 보는 자리예요, 수명. 네. 그래서 귀, 부, 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이때니까 요거는 초년운이죠. 어릴 때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년운. 이거는 말년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13부위에 대한 거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외우시면 좋은데 굳이 외우려고는 하지 마라 아직은.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13부위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집에서 제가 왜 이걸 코팅을 해서 드리냐면 사인펜 있죠? 네. 자 하나 드릴게요. 우선 내가 집에서 시간 날 때 여기다 적어요. 여기다가 발제, 요게 중정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 상근, 연상, 수상 뭐 이렇게 집에서 한글로 쫙 몇 번 적어 보시고 시간 날 때 해요. 뭐 억지로 시간 없으면 할 수 없고 쭉 적어 보고 그 다음에는 또 한자로 쭉 적어 보고 한자로 결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적어보고 왜? 이걸 왜 용을 알아야 되냐 하면 나중에 제가 어떤 상근이 어쩌고 연상수상이 어쩌고 준두가 어쩌고 이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알아야 듣고 그 다음에 그래 돼야 이제 좀 수준이 높아가지면서 쭉쭉 늘어납니다. 실력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13부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준두는 뭔데요? 준두 여기 코끝. 코끝은 아까 전에 마음씨라고 심성. 심성을 보고 코 자체가 거기가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코끝이 뾰족한 사람은 재물을 지니기가 어렵죠. 코끝이 뾰족하니까. 그래서 코끝이 둥글둥글해야 재물을 지닐 수 있는 일단은 운이 있는 거예요. 코끝에 점이 큰 게 한 개 있으면 뭐 돼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자, 코끝에 사실은 이제 코에 점이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보면 뭐 연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코가 예를 들어서 뾰족한데 큰 점. 예. 그러면 별로 좋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노란색. 예. 일단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코가 이게 자 재물을 담는 재물보따리입니다. 재물보따리. 재물보따리인데 근데 이제 요거는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원문에도 그렇고. 근데 보면 이게 재물 창고인데 지금 점이 여기에 있던 뭐 여기 있던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점을 뭐냐 하면 쥐새끼로 보는 거예요. 쥐. 응? 그러면 이게 재물이니까 이게 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광. 그죠? 재물을 놔두는 광이란 말이야. 재물을 놔두는 광인데 광에 재물이 있으니까 쥐새끼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뭔가 파먹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쥐를 잡아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는 거는 생각을 해볼 문제야. 그러면 이걸 잡아버리면 재물이 다 빠진다는 학설이 있고 또 한쪽은 그러니까 재물 이게 쥐를 잡아버리면 재물이 보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조그만 거는 이 사람이 이런 점이 있으면 많이 베풀어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재물이 소실되고 저렇게 소실이 되니까 좋은 일에 많이 베푸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아주 큰 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큰 점이라는 거는 점에는 한 4종류 점이 있는데 점을 2가지만 오늘은 가르쳐 드릴게요. 점은 딱 봤을 때 원래 하는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내한테 지금 점이 없나? 저 점 되게 많아요. 자 봐요. 이 큰 점도 봐요. 이런 점들 이렇게 보면 요런 거하고 조금 달라요, 사실은. 만져봐요. 틀려요. 예. 안에 있는 점이고 이건 조금 튀어나와요. 네. 이게 뭐냐면 요게 원래 점이라는 거고 요건 반이라는 거예요. 네. 점의 종류가 흔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만져지느냐 안 만져지느냐 있는데 요게 생지라는 게 있고 사지라는 게 있어요. 생지라는 건 지라는 거는 점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점이냐 죽은 점이냐 하는 건데 살아있는 점은 사실 도돌도돌 만져지면서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납니다. 살아있는 생지. 요게 생지라는 거고 사지라는 건 아까 만져도 표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점은 이거예요. 요거는 반이라는 겁니다. 반. 그러면 요거는 수술이나 어떤 요법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제거될 수 없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그러면 이 부위를 다 오려내야 돼.
그러니까 제거할 수 없으니까 제거하려고 하면 흉터가 생기니까 안 하는 게 맞죠. 요런 거는 우리가 돈 뭐 5,000원, 10,000원 주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별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도 돼. 이거는 없앨 수가 없어. 그런데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크게 있으면 재물이 이 사람도 잘 안 보이겠죠. 왜? 조그맣게 하면 조금씩 세지만 그만 뻥뻥 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코가 뾰족하다면 더더욱 심하겠죠. 그래가 완전히 잘 나가다가 영안시 실장으로 잘 나가다가 완전히 그렇죠. 망하더라. 그렇죠. 또 하나 이 코라는 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제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코라는 거는 자기 자신인데 코에 그런 흉터나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이 특히 여기가 이제 만약에 48세면 48세 아니면 45세 뭐 44세 이 40대에 구설입니다. 구설. 얘가 가지고 오는 점은 구설이에요. 구설. 그러면 아마 그만두게 될 때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을 거예요. 문제가. 예?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는 데서 니 그렇게 꼬시다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알면 그런 사람들한테 내하고 친분 관계 있으면 조심해라. 주변 관계도 조심을 하고 당신 몸하고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어디 가갖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리베이트 같은 거 줘가지고 엉뚱한데 마음을 만들지 말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투명하고 맑게 해라.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좀 수습이 이렇게 잘 돼갖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부위라는 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코는 자기 자신이다. 근데 뭔가가 이렇게 흠이 있으면 자신한테 흠이 있으니까 이게 구설을 얘기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주의를 좀 해주면 좋고 쪼맨한 거, 점 있는 거 예를 들면 고소영이라든지 전지혜라든지 이런 애들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베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 상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면무호점 신무악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면무, 얼굴 면자를 얘기하거든요. 면에는 얼굴에는 없다. 호점, 좋은 점이 없다. 신무, 몸에는 없다. 악점, 나쁜 점이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 상서에 나와요. 근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점은 안 좋다는 거고 대부분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만 가지고 또 점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부위의 점은 좋고 어느 부위는 안 좋고 이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서는 마이상법을 보면 얼굴에서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눈썹 안에 있는 점만 좋다고 봅니다. 그게 총명점이라고 해서 나머지 있는 점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이 있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좀 다른 사실은 그게 점이라는 거는 또 점이 생기는 원인이 또 다 있습니다. 그런 공부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하기로 하고 뭐 오늘은 요 정도 할게요. 왜냐면 내용이 이게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13부 요거 하나만 공부해도 내용도 많고 또 재미도 있고 근데 이해는 좀 어느 정도 쪼매는 되죠? 많이는 안 돼도. 네, 저는 마사지를 해가지고 인당이니 뭐 이거 용어를 좀 이렇게 있어요. 마사지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용어를 그대로 씁니까? 간자놀이 뭐 쪽하고 이게 인당 이렇게 인중 지압점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용어를 그대로 쓰고 용어가 이렇게 익숙하네요. 네. 잘 됐습니다. 그래 다 뭔가 배운 게 있으면 다 써볼 수 있어요. 쏙쏙 들어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네.
돼.